여러분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중년이 되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며 건강에 무심했던 사람도 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깨, 무릎도 쑤시고 갑상선 이상도 오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도 생기고 안 아픈데 찾는 게 더 어려울 지경입니다. 머리카락도 숭숭 빠지고 흰머리도 늘고 뱃살도 나오고 만성 피로까지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하는 슬픔에 빠지기도 하죠. 건강에 좋다는 홍삼, 비타민 등 온갖 건강식품도 다들 한두 가지 이상은 복용해 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나이가 들어가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며 건강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좋은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제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효과 본 방법을 오늘 공유해 보겠습니다. 친분 있는 교수님이 오래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똑똑하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고 하면서 밤 10시, 11시까지 카트에 아이들을 태우고 마트를 다니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자연의 법칙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교수님의 이 말이 한 번씩 기억이 나는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도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야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빚을 조절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웬 빚 조절 의아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호르몬 균형도 깨지고 열이 올랐다 추웠다 체온 조절이 어려울 때가 많죠. 젊을 때는 밤늦게 커피를 마셔도 잘 잤는데 나이가 들어가며 밤잠을 설치고 조각잠을 자기 일쑤입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유는 나이가 들어가며 노화의 과정으로 몸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몸의 리듬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빚인데요. 빚을 이해하고 조절만 잘 해도 노화를 늦추고 젊고 활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빚은 사람의 눈을 통해 들어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우리의 몸이 활동하고 휴식하게 만듭니다. 집중력, 체온, 감정, 수면, 식욕 등이 빚에 의해 조절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현대사회는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고 사람을 만나고 활동하고 밤에 일을 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요인으로 인해 체내의 생체 시계가 교란되어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 집중력 저하 등 온갖 질병과 노화가 온다고 합니다. 빚이 사람의 몸과 마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햇빛이 잘 드는 병실의 환자는 입원 기간이 짧고 스트레스를 덜 느끼며 진통제 사용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햇빛과 비타민 D가 초기 폐암 환자의 5년 후 생존율을 2배 높인다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조량이 긴 봄과 여름에는 행복감을 느끼고 의욕도 왕성해지는데 일조량이 작아지는 가을과 겨울이 되면 우울과 불안을 느끼고 식욕부진 또는 폭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한 광선을 쐬지 않으면 우울증과 면역력 저하, 탈모, 암, 치매, 근력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낮 시간 동안 충분한 햇빛을 쐬게 했을 때 병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대부분 햇빛을 보지 않고 실내 생활을 하거나 대낮까지 늦잠을 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현재 치매를 앓고 계신데요. 엄마의 지난 삶을 되짚어보면 바깥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집안일을 하고 피곤하니 낮잠 주무시고 밤에는 숙면을 못하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빚은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요즘은 광선을 이용해 피하 지방을 감소시키고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어깨나 허리가 아파 외과에 가면 물리치료할 때 광선을 비춰주기도 하죠. 이런 빛 치료가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남성분들 나이가 들어가며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햇빛 노출이 적어 비타민 D가 적은 인구일수록 전립선암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 들수록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데 햇빛을 쬐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가고 고안에 직접 햇빛을 쬐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유방암은 야간에 일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더 많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유는 밤에 인공 조명과 같은 밝은 빛에 노출되면서 멜라톤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가 뜨면 햇빛을 쬐고 해가 지면 인공 조명을 멀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막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유난히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는데요. 적당한 햇빛 노출은 무료로 건강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해가 쨍하게 뜬 날은 기분이 좋고 반대로 흐리고 비가 올 때는 몸이 무겁고 기분이 다운되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햇빛은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 건강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 햇빛을 봅니다. 또 계절에 따라 산책 시간을 조금씩 조절하고 있는데요. 해가 뜨거운 여름에는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 시간에 햇빛을 쬐며 운동하고 해가 짧아지는 계절이 오면 늦은 아침과 낮 시간에 햇빛을 보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집안의 밝은 등은 끄고 간접 조명만 밝혀둡니다. 핸드폰도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설정해 둡니다. 이렇게 빛을 조절하는 습관을 생활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훨씬 가볍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생활의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몸과 마음은 가까운 인간관계도 좋게 만들더라고요. 생명의 본질은 햇볕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햇빛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몸속에서 많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하거나 우울하고 기분이 다운된다면 내 일상에 햇빛이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잠깐 시간을 내어 햇빛을 쬐고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상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유불급 아시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합니다. 적당한 햇빛 쐬기가 건강에 좋은 겁니다. 낮 시간에는 햇빛을 충분히 보고 저녁이 되면 인공광선을 멀리하며 빛을 적절히 조절해 건강한 생체 리듬을 찾으면 젊고 에너지 넘치게 살 수 있습니다. 전 키가 165에 몸무게 51에서 52kg를 10년이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1, 2kg 정도 빠져보기도 하고 1, 2kg 정도 더 증가해 보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몸무게가 최상의 컨디션에 적절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뱃살이 부의 상징이 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경제력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감염병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다이어트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겠죠. 나이 들수록 몸은 더 움직이기 싫고 호르몬 불균형과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다이어트는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하루하루 갈수록 볼록하게 나오는 뱃살은 옷 입을 때마다 고민이 쌓여갑니다. 박시한 옷으로 가려보지만 가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어느 날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을 보고 자극을 받아 다이어트식도 하고 운동도 시도해보지만 얼마 못 가 요요로 더 살이 찌기도 하고 그렇게 매번 좌절하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며 포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매번 실패하는 다이어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나이 살 빼는 생활 습관 5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지 말자입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면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아야 하고 힘들게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다이어트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수능 만점자나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비슷하더라고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재미있어요. 매일 책상에 앉아 책 보고 연구하는 게 뭐 그리 쉽고 재미있을까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요. 그들도 책상에 앉아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뒤에 공부를 통해 얻은 희열을 맛보았기에 공부가 가장 쉽고 재미있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즉,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하려면 좋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참지 않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하니 지인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별로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색이 바뀌고 몸이 가벼워지는 등 좋은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경험하면 참지 않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좋은 경험을 하기까지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겠죠. 운동이 처음엔 귀찮고 참 어려운데요. 지속적으로 하고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처음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귀찮을 때도 있지만 운동 후 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경험을 하기 전에 다이어트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다이어트가 고통스럽다는 인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노력을 투자해 좋은 경험을 하고 그 후엔 다이어트가 참는 것이 아니고 조절하는 단계가 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자입니다. 내가 살이 작고 찌고 복부 비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적인 것을 넘어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인슐린 저항성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질병이 생기고 비만이 됩니다. 인슐린 관리를 위해 천연 식초를 마시고 탄수화물과 단 음식을 줄이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인슐린을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식사 후 10분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집안에서 살살 걷고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면 인슐린 조절이 되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소한 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김밥 사 먹을 때 햄을 빼고 주문하기, 곰탕 먹으러 가서 소면 빼고 먹기, 횡단보도에서 기다릴 때 몸 움직이기 등 사소한 습관을 꾸준히 하면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아바타를 만들자입니다. 다이어트는 먹는 것 80%, 운동 20%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보면 운동 없이 살 빼는 방법도 많이 있는데요. 나이 들어 운동 없는 다이어트는 살이 축축 처지고 늙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근육 운동을 해야 요요 없는 지속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은 내 몸에 다이어트 아바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자들이 돈 벌려면 내가 일하지 않을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다이어트도 비슷합니다. 내가 책상에 앉아 있고 잠잘 때도 몸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아바타가 있으면 다이어트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아바타가 근육입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은 다이어트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간헐적 단식 못할 때도 있고 빵도 먹고 튀긴 음식도 먹지만 그 모든 걸 어렵지 않게 만드는 게 근육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근육 운동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근육을 만들면 다이어트뿐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갱년기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다이어트는 먹는 걸로만 조절하려고 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라면을 먹을 때도 있고 빵을 먹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조금씩 먹어도 살찌지 않게 도와주는 게 근육 아바타입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에게 선물하자입니다. 목표를 세워 다이어트를 한 뒤 달성을 하면 전 스스로에게 선물을 한 번씩 합니다. 음식으로 보상을 해도 좋지만 좋은 운동화나 운동복을 하나씩 사는데요. 전 다른 것엔 아끼지만 쿠션감 있고 좋은 운동화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운동화는 허리와 무릎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잘 드는 칼이 있으면 요리가 편하듯 좋은 운동화와 편한 운동복이 있으면 운동이 즐거워지더라고요.
5번째는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하지 말자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 지중해식 다이어트 등 유행하는 다이어트 참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모두 따라하는 분도 있고 특정 음식이 좋다고 하면 그것만 열심히 먹기도 하는데요. 유행하는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전, 야채, 통곡물, 해조류 등과 생선 등 해산물, 육류를 7대3 비율로 먹고 붉은 고기보다는 닭고기 등 흰색 육류를, 육류보다는 생선 등 해산물을 더 먹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선한 야채를 먹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고 가공식품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제가 20년 젊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기본이고 근육량 유지 중요합니다. 종합 비타민과 유산균은 필수고 미소가 얼굴 근육 처짐 방지에 최고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자기 관리 잘하고 계신 분 같습니다. 나이 들어 다이어트는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건강한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50 전후에서 은퇴하는 분들 많죠. 은퇴와 함께 급격하게 체력 저하를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흰머리와 주름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이 들어집니다. 은퇴와 함께 급격한 체력 저하는 마음까지 위축되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직장 다니며 유튜브를 할 때 바쁘고 힘이 드니 건강에 신경을 덜 쓰게 되었고 어느 날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피곤하고 의욕도 안 생기고 무기력하고 왜 그럴까 이유를 찾게 되었고 근력 감소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근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했고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요. 근력은 30세까지는 신경 안 써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40세부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엉덩이, 허벅지, 복근이 눈에 띄게 줄어들더라고요. 피곤해 죽겠다면 근육에 투자하라는 책을 기본으로 제가 근력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무엇에 대해 안다는 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내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산지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근력이 중요하다는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대부분 다 알죠. 하지만 내가 근감소를 막기 위해 음식을 조절하고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보며 몸의 변화를 경험해봐야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면서 건강에 대해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마음부터 체력 저하를 느끼고 50부터는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세 피로해진다. 지구력이 떨어진다. 외출하는 것이 귀찮다. 뭔가 하겠다는 의욕이 안 생긴다. 빨리 걷기가 힘들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한다. 금세 숨이 찬다. 얕은 턱에도 걸려서 넘어진다. 잘 안 들린다. 잘 안 보인다. 먹는 양이 줄어든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몇 번이나 일어난다. 숙면이 힘들다. 여러분, 위 항목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체크된 것이 서서히 두드러지면 체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단순히 몸만 힘든 게 아니고 마음까지 부정적으로 변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50대 남성분이 출근을 하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허망하게 넘어졌다고 합니다. 40 넘어가며 넘어지는 분 종종 있는데요. 근력 감소로 노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노화는 다리부터 온다는 말이 있죠. 근력이 있으면 민첩성이 있고 몸을 지탱해주는 힘이 있어 헛디뎌도 넘어지지 않는데 근력이 없으면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넘어지게 됩니다. 중년에 근손실을 막지 않고 노인이 되면 단순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넘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근육은 뼈를 지탱해 허리, 무릎 등 관절, 척추 건강은 물론 혈당 조절과 성장 호르몬, 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불면증, 치매와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년 이후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성성을 지키고 싶다면 근육을 목숨처럼 지키고 키워야 합니다. 그럼 근육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과 음식 모두 필요합니다. 나이 들며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은 대부분 하는데 근육 운동은 안 하는 분들 많죠. 전문가들은 나이 들수록 근육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육 운동하면 엄청난 근육질 몸매를 상상할 수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PT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 집과 동네 공원 어디에서나 있는 운동기구로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식탁을 이용해 팔 운동을 하고 스쿼트도 합니다. 햇볕을 받으며 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면 근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생성에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더라고요. 물론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하면 다양한 운동기구도 많고 전문 트레이너도 있어서 좋긴 하지만 전 오가는 시간도 아끼고 전략도 할 겸 유튜브 영상 도움을 받는데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채널이 빅시스입니다. 40대 중반 여성이 하는데 차분하고 재미있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전 근육 운동 위주로 보고 따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비슷한 나이에 저렇게 예쁜 몸매를 가졌다는 것에 도전도 받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고 힘이 생기면 점차 늘려가야 부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운동 전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줘야 부상을 줄이고 근육통도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근력을 키우기 위해 중요한 것이 음식인데요. 균형 잡힌 식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중 단백질을 먼저 살펴보면 콩, 두부, 견과류 등 식물성 단백질과 계란, 생선, 닭고기 등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육류 단백질도 중요한데요.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거나 합성이 가능해도 극히 미량인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만 결핍되어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식사를 통해 잘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근육과 혈액을 생각한다면 육류 단백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B와 비타민 D도 근력 형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채소, 특히 녹황색 채소와 버섯류 등도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지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근력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먹고 운동해야 근손실을 막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근력 운동 한다고 하면 초콜릿 볶은의 몸짱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외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내 두 다리로 걷고 내 두 손으로 밥 먹다 세상을 떠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근육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 약 한 달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꾸준히 하고 건강한 식단 신경 쓰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근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